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소재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이라고 하면 전기 전도성이나 강도,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들은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질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신소재라고 하죠. 그렇다면 전자기적 성질을 변화시켜 개발한 신소재와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신소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어떤 물질의 결정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어떤 물질일까요? 자, 힌트는 이 동그라미 알갱이 하나하나가 탄소를 의미합니다. 네, 바로 이 물질은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 연필심으로 활용되고 있죠. 자, 흑연의 결정 구조는 이렇게 탄소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양입니다. 자, 많은 과학자들이 이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찾고 있었는데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노보셀르프와 안드레 가임이었죠. 이 두 사람은 흑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뗐다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한 층의 탄소층을 벗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공로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찾아낸 그 흑연의 한 층, 그게 과연 어떤 신소재길래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지 살펴봅시다. 자, 왼쪽 윗모습이 그 흑연의 한 층을 벗겨낸 모습이에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저희 그래핀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고 가죠. 먼저 물리적인 강도입니다. 우리가 꽤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강철의 한 200배 정도 단단하고요. 열을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이 구리보다 13배 정도 뛰어나고요. 전류를 잘 흘려보내는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그래핀은 느리거나 접어도 전기 전도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서 전극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저희 그래핀이 휘어져도 그 특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 모양으로 이 원자들이 배열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튜브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각각의 이름은 플러렌과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성은 이 탄소는 한 층이기 때문에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투명한 전극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활용 가능한 영역을 보면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혹은 이렇게 피부에 붙여가지고 당이나 이런 걸 측정하는 기구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활용 가능한 영역을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가볍고 단단한 성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미래 우주선의 기체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반도체. 기존의 반도체를 활용되고 있는 원소는 Si, 규소였습니다. 근데 이 규소보다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미래의 반도체 소자로 그래핀이 활용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를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열매 이름은 독고마리 열매예요. 이 독고마리 열매는 여기 끝에 갈고리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잘 달라붙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를 모방하여 우리가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게 되었고요. 자, 이 사진은 홍합입니다. 이 홍합은 물 속에서도 이렇게 바위에 들러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모방해서 우리는 어떤 수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수술용 실을 이용해서 어떤 상처를 봉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수중 접착제를 활용하면 수분이 많은 우리 몸 속에서도 봉합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예쁜 나비다, 그죠? 나비 날개 색깔이 예쁜데 이 나비의 이름은 모르포입니다. 모르포 나비라고 하죠. 이 모르포 나비의 그 날개의 색은 색소로 나타나는 색이 아니에요. 이 날개 표면에 얇은 층과 격자들로 인해서 빛이 서로 간섭되어서 나타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하는데요. 염색을 하지 않고도 색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액정은 액체와 고체, 결정이라고 하죠. 이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액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리퀴드, 액체와 크리스탈, 결정.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LC라고 하고요. 이걸 활용해서 만든 디스플레이를 LCD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액정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정 화면에 대략적인 구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제일 뒤편에 보면은 여기에 광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빛을 냅니다. 빛을 내고요. 이 제 앞쪽에 이제 빛이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떤 색은 여기 빨간색은 지금 뚫고 나오고요. 초록색과 파란색은 여기 지금 차단이 됐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색은 나오고 어떤 색은 차단하고 이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액정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정한 액정 셀 하나에다가 자, 전압, 즉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액정은 이 빛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전기, 즉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녀석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서 이 액정을 통과한 빛들은 여기에서 차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액정은 전기를 걸어주느냐 안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배열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의 76쪽에 보면은 이 액정 개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Let it go.